2차입니다. 여기 어제 저녁에 숙제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하도록 하십시오. 3월 28일 날 언젠가요? 하여튼 3월 28일 날 10시까지 숙제 마감입니다. 숙제 문제를 뭐 인쇄할 필요 없고 답만 적어가지고 뭐 인쇄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답만 적어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3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3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볼 텐데 4차 미분방정식이네요. 4차 더함수, 3차 더함수, 코사인 t,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0, 0, 1, 0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더함수 항이 S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X의 초기 조건, 1차 더함수의 초기 조건, 2차 더함수의 초기 조건, 그 다음에 3차 더함수의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0, 0, 1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우변은 코사인이니까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제곱 더하기 1분의 S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서 S분의 1로 옮겨가고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로 나눠주면은 S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단계에서 뭐 요거를 통분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어찌됐거나 강의는 잘 들리죠? 근데 지금 요와 같이 S 플러스 1을 이렇게 놔뒀던 이유는 요거 하나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데 하나 공짜로 했죠. 그것이 되고 요거 나머지 요쪽 부분을 A라고 부르면은 요거는 E, C, 여기 B, C, D, 그 다음에 EF. 여기 S제곱, S제곱이니까 여기 S의 5차, 분모가 S의 5차 다항식이 되죠. 분모가 S의 5차 다항식이면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는 상관없고 분모의 차수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개수가 같다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형태니까 여기서 몇 가지는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첫 번째로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S제곱을 곱하면은 여기에 이 부분 S제곱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S제곱을 곱했으니까 S가 0으로 갈 때 해서 B가 1,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S 플러스 2를 해서 S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D는 2분의 1. B랑 D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통분을 했습니다. 좀 길어졌죠. 그래서 분자가 이와 같이 길어졌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A가 분자가 1이 돼야 되죠. 분자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1은 1 맞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S의 개수 S제곱, 세제곱, 4제곱의 개수는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C, E, F 세 가지인데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절히 세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우선 딱 보니까 요게 0이 되면은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경우에 F가 마이너스 2이다. 그 다음에 요거를 써도 좋겠지만 가령 요거를 써서 2는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대입했더니 요것도 만족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지금
C랑 F랑 구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2를 구하고 거꾸로 요게 0이 되는지 확인해도 되고 뭐 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수를 다 집어넣어주면은 S 세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 S 더하기 1분의 2분의 1 그다음에 S제곱 더하기 1분의 2분의 S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n 팩토리얼이 하나 여기 n 플러스 1이 3이니까 n은 2이고 그러니까 2차 다항식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그다음에 요거는 t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여기는 2분의 1에 s 더하기 1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여기 s제곱 더하기 1이니까 코사인 t 사인 t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에서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석 확인하고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일이 뭐 꼭 다 푼다기보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제곱 빼기 2S 더하기 5 그래서 요거를 S제곱 빼기 2S 더하기 5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에 대한 3차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계수가 A, B, C 세 가지가 되죠. A, B, C 세 가지가 되고 그래서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A는 5분의 1이다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5분의 1을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통분을 하면은 1, 그 다음에 여기 S, 여기 S 제곱이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S 제곱이 빠졌죠? 네, S 제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요게 0이 돼야 되고 요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1만 남게 여기 1만 남게 여기 1하고 1이 같아지고 S의 계수가 0이고 S 제곱의 계수가 0이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5분의 1, C는 5분의 2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면은 그래서 요 표 5점, 표 2.1의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수를 정리해 줬습니다. 여기가 2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돼서 여러 가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역변환 요거가 0.2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대학교 4학년입니다. 답을 구할 적에 가급적이면은 이와 같이 소수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로 쓰세요. 가령 뭐 스퀘어 루트 3분의 7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퀘어 루트 3분의 7 이와 같은 값을 실제 저 엔지니어링에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가령 어떤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의 길이가 스퀘어 루트 3분의 7이다. 그러면 목수가 스퀘어 루트 3분의 7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또는 스퀘어 루트가 안 붙더라도 3분의 7cm로 잘라라. 그럼 3분의 7cm가 얼마예요? 자의 3분의 7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자에서 못 찾죠. 그러니까 어, 소수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분의 1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라고 답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아 이게 0.1이구나 하고 내가 계산을 한다면 또는 뭐 스퀘어 루트 3분의 7인데 이게 소수로 얼마구나 하고 내가 계산을 한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최종 답을 내는 게 아니죠. 이게 뭡니까? 미완성의 답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뭐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학과를 다녔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과대학생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에 맞춰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3.4 문제 3.4는 부분분수법으로 확장을 해라. 확장하라. 여기까지만 가라는 얘기죠. 계수를 계산하거나 그러니까 A0 값이 얼마다 하고 계산하거나
또는 뭐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s하고 여기 s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다음에 s 그러니까는 s의 6차 다항식이죠. s의 6차 다항식이니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개수가 6개가 필요하고 s 더하기 1차 다항식이니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s 더하기 3도 1차 다항식이니까 하나. s제곱 더하기 1은 여기 다시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항에 1차 b1 더하기 b1s 더하기 b2 그 다음에 s제곱 더하기 1 자체 c1s 더하기 c0 이와 같이 개수를 확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선 확장을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형식을 잘 맞춰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맞는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3.5 다음을 구하라. 요거를 여기 이제 역변환을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역변환 요거에 역변환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선 이와 같이 부분분수로 분해를 해야 되죠. 부분분수로 분해를 해서 요거는 이제 S 더하기 1, S 더하기 2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편리하게 A, B, C를 구할 수 있죠.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A, B, C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로 다시 쓰면 S 더하기 1분의 1 여기 S 더하기 1 S분의 1 S 더하기 1분의 2의 마이너스 여기 S 더하기 2 그래서 이와 같이 역변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대략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3.9의 C로 갔어요. 3.9 다음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2배 x의 2차 미분 2배 x의 미분 그 다음에 x는 ut다. 초기 조건은 0, 0이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여기 저 초기 조건이 둘 다 0이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2배 s제곱 그 다음에 2배 s 그 다음에 여기 s분의 1 해서 x가 이와 같은 형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저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분수로 분해할 때 이 고창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s분의 1하고 이와 같이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s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bs 더하기 c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요거 구하는 거 a는 1이다. 그 다음에 통분을 하면은 여기 지금 2분의 1인데 2분의 1 나오고 1 더하기 C, 1 더하기 B 이게 각각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에 S 더하기 1인데 S 더하기 1을 여기 2분의 1 요거를 고려해서 이같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사인, 여기서부터 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역변환하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자, 또 슉 건너뛰읍시다. 3-12 3-12 연립미분 방정식입니다. x1, x2 x1, x2에서 여기 x1에 대해서 x1, x2가 있고 x2에 대해서도 x1, x2가 있고 초기 조건은 00이네요. 연립미분 방정식인데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습니다. 여기 00이니까 여기 s의 x1 그 다음에 2배 x1, 3배 x2 1은 s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s의 x2
2배 x1, x2, 그 다음에 exponential t는 s-1분의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x1에 대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요 x1, x2가 있는 부분은 왼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옮겼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이 부분만 남겨놨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이 됐는데, 변환된 방정식은 각 미지수에 대하여 대수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에 별도로 역변환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 줄은 잠깐 전에 아침에 추가를 한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 x2가 나머지 걸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뭐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식으로부터 x2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그 x2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x1으로 쓰게 되죠. x1으로 쓰게 되면은 s-1분의 1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요거를 x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고생 끝에 이와 같이 되고, x2에는 또 다시 이 결과를 대입을 하면은 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뭐 고생스럽지만은 계산이 황당하지만은 조심조심해서 계산을 하면은 x1, x2가 각각이 이와 같이 분모가 s의 4차 다항식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교적 좀 괜찮죠. 부분분수로 분해를 해서 헤비사이드 확장을 여기 지금 전부 다 4개 다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B, C, D를 구한 거고 역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헤비사이드 확장을 해서 이와 같이 계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 특히 열린 미분방정식도 풀 수 있다. 실제 우리 그 화학공학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많은 경우에 열린 미분방정식입니다. 가령 반응공학에서 나오는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그러니까 반응공학, 반응기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면은 농도도 변화하고 온도도 변화하죠. 그래서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등이 나오는데 또 이제 도성이 하나면은 좋겠지만은 두세 개면 이제 물질수지도 여러 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반응기에 대한 그 미분 방정식은 최소한도 농도 하나, 온도 하나에 대한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기를 냉각을 시킨다면 냉각수에 대한 에너지 수지도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도 2개 또는 3개의 식이 연립된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되고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매틀랩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x 여기가 그러니까는 x1의 도함수 여기가 x1의 도함수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x1의 프라임 여기가 x2의 프라임 해가지고 요거를 적분을 하면 여기가 x1이 되죠. 여기 적분하면 여기가 x2가 됩니다. 그러니까 x1의 도함수는 1,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x1이 2배, x1이 2배가 돼서 더했죠. 그 다음에 x2는 3배를 해서 더했습니다. 그럼 여기 더하는데 순서는 뭐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순서는 자유롭게 가급적이면은 요 선들끼리 꼬이지 않게 여기 뭐 이렇게 크로스를 하긴 했는데 크로스 많이 하면 좀 볼 때 헷갈리니까 가급적이면 이와 같이 서로 선이 교차되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뭐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는 거고 기계 자체는
혼동이 안 되니까 사람 보기 좋게 하려면은 적당히 크로스하지 않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2에서 1,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t가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자, 그다음에 x2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여기 시간, 여기 t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t가 나오고 그거를 매스 쪽에 익스포넨셜 t를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제 익스포넨셜 t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 값이 나오고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t 값이 나오고, 그래서 x2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x1의 2배, x1의 2배에서 집어넣어주고 x2는 그대로 집어넣어주죠. 그와 같이 해서 이 미분방정식 두 개를 풀면은, 그래서 그 결과를 스코프에 집어넣어서 같이 x1, x2를 그리거나, 또는 스코프를 분할을 해서 x1, x2를 따로 그리거나, 뭐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잘 안 되면은 다음 수업 시간 전에,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 전에 뭐 이메일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각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3-13 부분분수로 분해해라. 매틀랩을 사용해서 부분분수로 분해해라. 부분분수. 뭐 여러분들이 이 매틀랩 수업을 들었거나 매뉴얼을 열심히 읽으면은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분분수, 매틀랩에서 부분분수 하면은 부분분수의 전개 한번 눌러봅시다. 뭐가 나오나. 레지듀. 좀 얘기가 다르죠. 부분분수 분해. 부분분수 전개. 레지듀.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올까? 여기 파셜 프랙. 부분분수 분해. 파트 프랙. 파트 프랙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또는 매틀랩 심볼릭하게, 저는 심볼릭 매스를 써서 부분분수로 분해. 그러니까 부분분수로 분해라는 게 영어로는 partial fraction expans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용어를 아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물론 뭐 우리말로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말보다는 그 영어로 더 많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rtial fraction입니다. 물론 저기 레지듀라는 말도 나오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분분수로 분해 3-11A에 있는 문제를 3-11의 부분분수로 분해해라. S 더하기 1의 세제곱, S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우선 그 심볼릭 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S를 심볼릭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파셜 프랙션 1 나누기 S 더하기 1의 세제곱, S 더하기 2 하면은 값은 1 더하기 S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S 더하기 1의 제곱,
S 더하기 2, S 더하기 1의 세제곱, S 더하기 1, S 더하기 2의 제곱, 뭐, 왜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 순서를 뭐 이렇게 썼네요. 뭐 이거는 매틀랩 내부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썼으면 하여튼 S 더하기 1의 세제곱, S 더하기 1의 제곱, 세제곱 한꺼번에 몰아쓰고 여기 요거를 따로 썼을 텐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결과가 ANS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거의 역변환을 시키면 ANS 요거를 역변환을 시키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이고 요게 요거죠. 그 다음에 요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매틀랩을 사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 순서 같은 게 이게 각 항에 대한 알파벳 순서인지 아마 그런 정도 되는 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서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는 거랑은 조금 순서가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래서 여기 2단계에서는 ANS라는 변수에 이런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ANS라는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틀랩 명령 중에 EasyFlow죠. 아마 여러분들이 매틀랩 강의 들은 사람은 다 배웠을 겁니다. ANS 0에서부터 10까지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매틀랩의 파셜 프랙션, 파트 프랙이라는 명령을 쓰면 부분 분수로 분해 다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우리가 고생스럽게 해야 될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안 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가령 이제 몇 회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파고라는 거 다 기억하죠? 알파고하고 우리나라 그 누구야? 바둑 두는 사람, 그 바둑 얘기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5판을 겨뤄서 한 판 이기고 4판 한참 치다가 바깥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바깥으로 한 번 이겼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바둑을 컴퓨터가 더 잘 두는 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알파고보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더 발달이 되고 알파고도 더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고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 바둑 두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고 내 들었어요. 내가 바둑을 바둑 두지도 않고 잘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동시에 사람들끼리의 바둑을 두는 시합도 계속되고 있어요. 글쎄 뭐 그거랑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꼭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뭐 꼭 알파고라는 거 나오기도 이전에도 가령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시합이 있잖아요. 또는 마라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와서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 필요도 없죠. 자동차보다 100m를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마라톤 같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42km 마라톤 선수는 한 2시간 얼마에 뛰는데 고속도로에서 40km 가면 글쎄요, 뭐 2시간이 아니라 10분, 20분이면 충분히 가겠죠.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가령 파셜 프랙션과 같이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가령 저는 그거를 역변환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 얻었어요. 근데 가령 그 초등학생한테 매틀랩을 주고 그다음에 매틀랩을 이용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뭐 또는 이와 같은 그 전환 변 뭐죠? 이 S에 대한 다항식을 이거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초등학생이 물론 답은 얻을 수 있겠죠. 답은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사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그 과정을 배우고 또는 이걸 한번 시도해보고 그럼으로써
훨씬 이와 같은 식들을 훨씬 잘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파트 프랙이라는 명령이 있고, 그래서 partial fraction 또는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변화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3-13의 ABC 문제였죠. 자, 그래서 3-11의 몇 가지 문제를 선택적으로 3-11에 그 FS가 몇 가지가 있는데 C번,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때는 A, B 요것도 심볼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켜놓고 이 A번을 풀었다면 요거를 풀었다면은 심스S를 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스S를 또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 문제를 독립적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얘기해 봤는데 요거를 한 칸 띄어쓰기로 구분하는 거랑 콤마를 쳐서 구분하는 거랑 가령 뭐 어떤 식으로 다룰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을 보는데 이런 것도 다 시험에서 테스트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시험 볼 때 좀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그 컴퓨터에 따라서 매트랩이 작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차이 때문에 매트랩을 엔터 쳐가지고 그 아이콘 엔터 쳐서 매트랩이 시작되는 데까지 또 한참 걸리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저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도 사실 매트랩을 직접 쓰는 거를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가령 뭐 다음 매트랩 문장 중 뭐 틀린 거를 골라라. 그래놓고 여기 콤마를 이렇게 내가 딱 쳐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국은 한 번은 해봐야겠죠. 아니면은 그 사용자 설명서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걸 평소에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도 들었으니까 콤마를 쳐가지고 여기다 콤마 S, A, B 또는 S, 한 칸 띄고 A, 한 칸 띄고 B 이런 몇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거를 해와가지고 아 이거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내면은 훨씬 그 쉽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령 그러니까는 뭐 내가 꼭 어떤 걸 지정한다기보다 이런 걸 할 때 어떠한 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고 테스트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우리 요 수식은 AS로 가면 아 이게 요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요거를 만약에 계산해서 요거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를 생략하고 A하고 한 칸 띄고 S 뭐 B하고 S를 붙였으면 되거나 이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다 또는 여기 스타 사이에 한 칸 띄는 거랑 안 띄는 건 어떻게 되나 이런 건 문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하면서 매트랩을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매트랩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Translation of Function이라는 걸 배웠는데 연습 문제 2.1a sin 연습 문제 2.1a 자체는 sin 2t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변환하라. sin 2t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변환해라. 라플라스 변환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ft 빼기 t0로 봐가지고
ft 빼기 t0로 봐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사인 2배 t의 라플라스 변화는 s제곱 더하기 4분의 2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인 2t 더하기 4분의 8 여기 사실은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뭐라 그러나 함정이라면 뭐 일부러 함정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실수하기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 t0 값이 여기 2로 묶어가지고 8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2배 t 빼기 8 t 더하기 8분의 파이가 여기 ft 빼기 t0가 되려면 t0는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겠죠. t0는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여기 ft 더하기 8분의 파이라고 보면은 익스포넨셜 s 파이 나누기 8 fs는 여기서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2장에서 우리 풀었던 거는 요거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눠서 풀었었죠. 뭐 사인 2분의 t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 사인 2t 코사인 2t 사인 4분의 파이 이와 같이 해서 얻었던 결과는 요거였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틀렸을까요? 이게 틀렸을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뭐 요거 우리 특별하게 이상 없이 했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 수상적인 게 이제 여기 마이너스 8분의 파이 뭐 요게 조금 수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초를 얻어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번 요게 진짜 이 계산이 맞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최종적인 공식에 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사인 2t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사인 2t 더하기 4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t 더하기 8분의 파이를 u라고 하면은 여기 2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아까 8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t 더하기 8분의 파이가 u라고 하면은 t가 0일 때 u는 8분의 파이, t가 무한대일 때 u는 무한대, 그 다음에 dt는 du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를 t 더하기 8분의 파이를 u라고 바꿔주면은 여기가 2배의 u가 되고 익스포넨셜 속에는 마이너스 s의 u 빼기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dt가 du가 되고 적분 구간은 8분의 파이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하고 마이너스 s하고 마이너스 8분의 파이에서 익스포넨셜 s 파이 나누기 8 요거는 u랑 무관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왔죠. 밖으로 빠져나왔고 사인 2u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u를 여기 적분을 어디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8분의 파이부터 무한대까지 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이면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이 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구간이 0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구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간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를 적분하는 공식은 이제 이와 같은 공식을 얻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 넘어가는데 사실은 요 공식이 굉장히 그 적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적분을 하면은 적분해서 마이너스 8분의 파이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0이 아니고 마이너스 8분의 파이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u가 무한대가 되면은 익스포넨셜항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무한대일 땐 0이 되고 8분의 파이일 때 이와 같은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하고 두 개가 서로 지워지고 s하고 여기 뭐 스퀘어 루트 2분의 1 스퀘어 루트 2분의 1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앞에 거랑
지난번에 요거랑 같은 결과, 그러니까 요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틀리고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공식을 적용할 때 T0, 여기서 T0는 플러스 값을 가져야 돼요. T0는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요 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T0가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할 수 없는데 적용하니까 틀린 결과가 나온 거다 하는 거죠. 자, 원래 함수가 요거고, 그래서 요 모양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앞에 요 공식은 여기도 적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 요 부분의 차이 때문에 답이 이제 달라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점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3장에 있는 몇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제1부는 진짜로 순수하게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파트 2부터 공정제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열린 루프 시스템, 선형 열린 루프 시스템, 오픈 루프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파트 2에서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파트 1은 그냥 라플라스 변화이라는 수학적인 문제를 사실은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거기에다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파트 3에서 비로소 이제 그 제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우리가 파트 2에서는 4장에서는 1차 시스템, 1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1차 시스템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하나,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는 어떠한 게 있나 그런 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직렬로 연결된 1차계 응답, 1차계가 여러 개 있을 때 1차계가 2개가 있으면은 2차계나 마찬가지가 된다. 근데 1차계가 직렬도 연결된 경우하고 원래부터 2차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1차계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이나, 그다음에 2차계 이상, 그러니까 2차계 이상인데 우리가 그 응용수학 시간에도 1차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2차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여기까지만 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3차 미분방정식은 결국은 1차하고 2차로 분해를 해서 그거를 푼다 하는 정도로 해서 더 이상 그 자세히 다루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차수가 높은 게 2차계에 대한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수송지연, 트랜스포테이션 렉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응용 수학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수송지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레그가 이제 지연이라는 소리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샤워 돼 있죠. 샤워되는 그 샤워 호스가 한 1m 이상 쭉 되는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샤워대 밑에 이제 그 더운 물, 찬물, 수돗물 꼭지가 있는데 가령 그 더운 물이고 찬물이고 수도꼭지를 돌리는 순간에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같이 변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약간 필요하죠. 그래서 가령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물이 미지근하다. 더운 물을 좀 틀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호스 자체에는 찬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찬물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또 그게 돌렸는데도 물이 안 더워져. 그리고 더운 물 꼭지를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어떻게 됩니까? 약간 괜찮은 정도의 물이 나오는 듯 싶다가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저는 그 다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더운 물 꼭지를 잠글 거예요. 그래도 계속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더운 물 꼭지를 계속 잠급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따가 또 굉장히 찬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게 이제 수송지연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 같은 수송지연인 결국 우리가 그 샤워대에 샤워 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제어해주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송지연이라는 게 그와 같은 제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게 어쩌다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수송지연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대, 그 샤워 꼭지하고 그, 또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학 공장에서도 모든 곳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곳에서 수송지연이 발생을 하겠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파트 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1번은 대략 여기까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5장까지. 챕터 4는 1차계 리스판스 응답. 1차계 응답인데, 입력, 가령, 하우의 y 프라임, 여기 y는 1차계는 이런 거죠. 가령, ft다. ft. 1과 같은 상수일 수도 있고, t와 같은 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sin t와 같은 함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게 입력입니다. 요게 입력이고, y가 어떻게 값을 갖느냐, 이거 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죠. 출력 또는 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입력하고 응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전달 함수라고 부릅니다. 전달 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입력이 변화했을 때 그때 그 변화하는 응답을 과도 응답,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과도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보통 화학 공정 같으면은 입력이 변화하면 출력도 따라서 다시 변화해가지고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는 입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출력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정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입력이 변화하면은 출력도 변화해서 새로운 정상 상태로 가는데, 하나의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가는 그 과도기의 응답을 과도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응답이, 특히 이제 과도 응답이 입력 함수가 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이 입력 함수의 형태로서 계단 응답, 스텝 응답, 여러분들이 우리 계단 함수, 헤비사이드의 계단 함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입력이 계단 함수로 변할 때 응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입력이 임펄스 함수로 바뀔 때 응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입력이 임펄스 함수로 바뀔 때 응답을 임펄스 리스판스, 임펄스 응답이라고 부르죠. 또는 입력이 경사응답, 램프, T와 같은 경우에 응답이 어떻게 될 건가? 사이누소이달, 입력이 사인 함수, 뭐 코사인 함수 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인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력이 사인 함수로 변할 때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4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응답 또는 네 가지 입력 함수, 계단 함수, 임펄스 함수, 경사 함수, 사인 함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특히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선택한 거는 이와 같은 네 가지가 화학 공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입력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그냥 뭐 아주 랜덤하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함수 형태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단 함수다. 또 꼭지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차갑다. 더 물을 좀 더 틀자 하면은 그게 이제 계산 함수가 되겠죠. 또는 또 세면대에다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잉크를 쫙 밀어넣는다. 그게 임펄스가 되겠죠. 또는 이제 경사응답 반응기를 일정한 시간 동안 쭉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와 같은 게 램프 응답 또는 어, 뭐 사인 응답은 계속 변화를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사인 함수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전달 함수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그 화학 공정을 모델링 할 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열 전달 시간에 이제 배운 건데 이쪽이 수은구 온도계 요 벽면에서 여기 유체가 있고 수은구 온도계에서 여기 유체 온도가 바뀌면은 수은구 온도계의 온도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모델을 할 때 우리가 열 전달 시간에 배웠듯이 대류 열 전달 저항, 대류 열 전달에 한 저항이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도에 의한 열 전달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유체 사이에 대류가 있고 전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 시간에 물론 이거를 다 일일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유체 쪽에 걸리는 어느 한쪽에 뭐 여기서 이제 유체를 택했는데 유체 쪽에 걸리는 열 전달 저항이 크면은 요건 지금 온도를 나타냅니다. 온도가 여기 살짝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쪽 유체 쪽의 온도 차이가 크고 B는 이제 여기 글래스월 유리 벽하고 그다음에 순 여기 온도 차이를 다 합친 건데 A가 B보다 굉장히 크다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 온도 일정하고 온도 변화는 전부 다 유체 쪽에서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근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간 부정확해지는 대신에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럼프 템퍼러처 프로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죠. 책에 있는 그림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거 고치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A가 더 크다 그랬는데 책에는 뭐 이거나 다 비슷비슷하고 막 그림이 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그림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고 고생을 해서 바꿔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려면은 처음에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11시에 강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11시? 11시 3분에, 지금 53분이니까 10분 쉬고 11시 3분에 강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됐으니까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수은구 온도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가지 가정이 있죠. 레지스탄스. 모든 전열 저항은 수은 밸브를 둘러싼 막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온도 변화가 여기 궁극적으로 수은의 온도가 여기인데 이 벽면의 온도가 여기까지 같은 거죠. 그래서 열 전달 저항은 여기에 액체 쪽에 의해서만 유체 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열 용량은 수은만 고려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유체로부터 열이 공급되면은 그 열의 일부는 관벽이 흡수하고 또 열의 일부는 수은이 흡수할 텐데 관벽이 흡수되는 열량은 무시하고 열은 여기에서 들어온 열은 전부 다 수은이 흡수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수은의 온도는 언제나 균일하다. 수은의 온도는 균일하다. 이와 같은 얘기죠. 여기 뭐 요 앞에 그림에서 봤던 요런 거를 요 변화는 폭이 작기 때문에 무시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여기 어찌됐거나 실제로는 이제 반벽, 유리벽도 온도가 변화하고 온도가 변화하면은 유리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류에 의한 열 전달 HA X 빼기 Y X가 유체 온도이고 Y가 수은의 온도가 되는 거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수은의 질량, heat capacity, 그다음에 수은의 온도가 Y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에너지 수지에서 accumulation이 되는 거고 HAX가 열 인풋, 그다음에 HAY가 열의 출력,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 빼기 아웃은 accumulation이다 하는 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죠. 언제? T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T가 0일 때까지는 Y는 YS라는 값이다. 그러니까는 그 T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이 온도가 정상 상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유체 온도나 또는 수온의 온도나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은 상태로 온도가 여기까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유체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온의 온도도 따라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다시 같아질 때까지 따라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시간 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과도기적인 응답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 이제 공정 제어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온도 자체라기보다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어떤 상태 자체라기보다는 상태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공정으로 얘기하면은 정상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싶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가 입장에서 정상 상태가 몇 도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뭐 뭐랄까요 참견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어기 입장에서는 정상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4.1번식에서 4.2번식을 빼준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빼준다. 그러니까는 또는 정상 상태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x 빼기 xs, y 빼기 ys. 그럼 이쪽에는 사실은 없는데 요거는 우리가 MC 우변을 MC의 BYS DT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YS는 정상 상태의 일정한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뺐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변수가 정상 상태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 이 입력 변수가 정상 상태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 또 출력 변수가 정상 상태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 요거를 우리가 편차 변수라고 부릅니다. deviation variable. 편차 변수라고 불러서 앞으로는 이 주로 편차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x하고 y. 그래서 여기 요 식에다가 요 x하고 y를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요 식하고 4.1식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4.1식하고 비교하면 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이고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 요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 뭐예요? y의 초기 조건 t가 0에서 y 값은 ys니까 ys 빼기 ys. 그래서 요 식 플러스 초기 조건은 0이다 하는 겁니다. y 초기 조건은 0이다. 그래서 지금 요 경우 보면은 요 HA, MC 이런 거는 그 수온 온도계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지만은 하나의 수온 온도계면은 HA, MC 요거는 그냥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수온 온도계가 이거 가지고 온도를 10도일 때 측정하는 거냐, 30도일 때 측정하는 거냐, 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다 조금씩 다른 문제가 되는데 편차 변수를 이용을 하면은 요 값이 ys 대신에 0이 들어가니까 항상 같은 게 되는 거죠. 항상 같은 게 되니까 그만큼 수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었는데 요거를 여기 말하자면 출력 변수인 y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값이 여기 이와 같이 되도록 앞에 계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MC 나누기 HA를 해주는데 M은 질량이죠. C는 비열이니까 줄 퍼 킬로그램 K 그 다음에 H 열전달계수 열전달계수의 단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우리 열전달 시간은 여기 와트 퍼 미터 제곱 K 이랬었는데 와트는 줄 퍼 세크죠. 줄 퍼 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A 면적이 되니까 단위가 다 지워지고 나면 S 시간의 단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 MC 나누기 HA 하면 시간 형태가 되죠. 그래서 X 빼기 Y는 어떠한 그 시간의 단위를 갖는 상수, 시간 상수라고 그러죠. 하고 미분항이 되는 거죠. 여기 T가 있고 여기 T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시간끼리 상쇄가 돼서 단위가 이제 일치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 밸런스식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시간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조건이 이와 같이 되는데 요거를 라플라스 변화를 한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고 여기는 라플라스죠. 그래서 x가 xs, y가 ys, 그 다음에 타우의 sy하고 여기 항상 0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항상 0이 돼서 그래서 y 나누기 x 형태로 써주고 이걸 정리를 해서 y 나누기 s 형태로 써주면은 타우 s 더하기 1분의 1 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입력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입력분의 출력의 형태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퍼 펑션. 공정계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전달 함수. 그래서 전달 함수가 뭐예요? 전달 함수 모릅니다 하는 거는 나는 제어 모릅니다 하는 거랑 완전히 동의어예요. 전달 함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분모가 S에 대한 1차 다항식이면은 1차 퍼스트 오더가 됩니다. 퍼스트 오더가 돼요. 2차의 전달 함수.
그래서 전달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전달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그 모델식, 그러니까 화학 공정의 모델식을 쓰는 겁니다. 화학 공정의 모델식을 쓰고 이 모델이 때로는 선형이고 때로는 비선형인데 비선형인 문제가 나타나면 이제 챕터 5번에서 이제 그거 바로 다음 챕터에서 다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죠. 미분 방정식이 선형으로 만들고 이건 선형이거나 선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편차 변수식으로 바꿔주고 편차 변수식으로 바꿔준 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그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우리가 풀어서 출력을 구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달함수를 이제 표준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다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 수지식은 시간 상수 타우에다가 dy dt 더하기 y는 x 아까는 이제 y도 온도고 x도 온도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은 그 단위를 갖는 같은 계수를 갖는 거였는데 가령 여기는 온도인데 y는 온도의 변화인데 x는 가령 스팀의 유량이다. 스팀의 유량이면 스팀의 유량하고 y 사이에는 어떠한 그 상수배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1차의 전달함수는 여기 타우라고 부르는 계수하고 이쪽에 KP라고 표시한 계수 두 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이와 같은 식이 된다. 그다음에 이 식은 이제 이미 이거 자체로서 선형식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편차 변수를 구하면 편차 변수를 구하면은 이와 같은 dy dt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선형인 경우에는 모양이 똑같죠. 타우하고 여기 소문자 y가 대문자 y로 여기 소문자 y가 대문자 y로 소문자 x가 대문자 x로 바뀐 것뿐이고 그래서 그냥 저 밸런스식 수지식하고 이거를 편차 변수로 바꾼 거의 차이는 초기 조건의 차이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0이 됐으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거에 y 나누기 x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kp 분자의 kp 분모의 타우 s 더하기 1 이와 같은 형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은 어떤 게 표준형이라 하면은 그 분모 디노미네이터가 분모죠. 분모가 상수가 1이 되는 거가 중요해요. 상수가 1이 되도록 상수가 1이 되고 분모가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계면은 분모가 1차 다항식인데 상수가 1이면은 s 앞에 어떤 계수가 붙겠죠. 그래서 이 계수를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 시간 상수, 시상수, 시간 상수 뭐 여러 가지 부릅니다. 시간 상수, 시간 상수인데 간을 빼고 시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건 책들마다 또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시간 상수, 시상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KP를 스테디 스테이트 게인, 정상 상태 이득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득. 게인이라는 말이 이제 뭐 얻는다, 이득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그 곱해지는 배수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이름을 하여서 게인 또는 이득이라고 부르고 정상 상태일 때 이제 이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용어들 시간 상수, 이득, 타임 컨스탄트 게인 앞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 전달함수로 x하고 y 사이의 전달함수를 이제 썼는데 x 입력 함수가 계단함수인 경우에 계단함수이고 크기가 변화폭이 그러니까 ut는 단위 계단함수죠. 그러니까 뭐 0에서 1로 변하는 거가 ut인데
x가 0에서부터 a로 변화한다면은 xs는 s분의 a가 되고 요거를 전달함수에다가 작용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로 분해가 되고 b는 akp, c는 마이너스 akp 이렇게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ys가 부분분수로 분해된 형식이 이와 같이 되고 요거를 역변환을 하면은 akp 1 빼기 저쩌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오게 타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x가 계단 변화를 일으켰을 때 y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변하는가 이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최종치 정리 적용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여기 우리가 xt, yt 다 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t가 무한대로 가면은 ut는 1이 되고 그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t 요게 0이 돼가지고 akp가 되고 여기 a가 있어서 kp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게인이라고 부른다.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를 뜻하는 거죠. 자, 예제 4.2 전달함수가 이와 같을 때 그러니까 표준형은 이겁니다. 표준형은 요거이고 그러니까 타우가 3, 시간 상수가 3이고 정상 상태 이득은 6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렇게 되고 입력함수가 단위계단 함수일 때 응답 함수는 이와 같이 되고 여기에서 이런 입력 함수는 1만큼 크기가 1만큼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 함수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거랑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했었는데 출력 함수는 궁극적으로 값이 얼마가 될 건가 최종치 정리에 의해서 6이 되죠. 그래서 KP가 6이다. 그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xs분의 ys 여기서부터 전달함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제 앞으로 GS라고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전달함수를 GS라고 표현을 하면은 y는 g 곱하기 x가 되죠. 근데 x가 가령 단위계단 함수하고 사인 함수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 전달함수는 이제 선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어, 여기에서 출력 함수도 y도 요거는 x1에 대한 응답, y2는 x2에 대한 응답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두 개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도 역시 우리가 그 Principle of Superposition 중첩의 원리 요거는 이제 응용수학 시간에 배운 용어입니다. 응용수학 시간에 배운 용어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블록 선도라는 요 상황을 블록 선도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해요. 이렇게 되고 시뮬링크는 이와 같은 그 블록 선도 표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함수에 대한 그래서 지금까지 전달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는 그 여러 가지 과도응답 아니 입력 함수가 변화했을 때 출력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스텝, 임펄스, 경사, 사인 함수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그 포싱 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형적인 그 과도응답을 배우면은 그 결국 그 과도응답이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달라도 형태는 항상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싱 펑션이다. 그래서 포싱 펑션이 이제 x 입력 함수가 되는데 x가 계단 함수일 때 시간 0에서 0부터 a로 팍 뛰었을 때 임펄스 함수는 펄스 함수에서 b가 0으로 갔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계단 함수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s분의 a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 a 곱하기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a라는 상수가 나오죠. 램프 펑션 0에서부터 여러 가지 쭉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b예요. 저는 bt 형태로 표시되면은 xs는 s제곱분의 b가 된다. 사인 함수 a 코사인 a 사인 오메가 t와 같은 형태이면은 t가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0이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 이와 같이 변화하면은 xs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a 오메가 이와 같이 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함수의 형태를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출력 함수 계단 응답 입력 함수가 계단 변화일 때 그 응답을 계단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S는 이와 같은 1차 계이고 여기에서 게인 스테디 스테이트 게인은 1이죠. 그 다음에 입력 함수가 S분의 A는 Y가 이와 같이 되고 시간 도메인에서 A 곱하기 1 빼기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를 양쪽에 A가 있는데 이렇게 A를 일일이 다시 나눠줬어요. 그래서 Y축에 A 나누기 A분의 YT 그 다음에 X축에 T는 시간을 타우로 나누는 거. 여기가 t가 타우만큼, 2배 타우만큼, 3배 타우만큼 변했을 때. 그래서 t 나누기 타우하고 a분의 y를 그리면 여기 a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타우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걸 나눠주면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고 t가 타우일 때, t 나누기 타우가 1일 때 이 응답의 값은 0.632. 그 다음에 t 나누기 타우가 2일 때 응답의 값은 0.865까지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t 나누기 타우가 1이 된다는 의미니까는 t가 타우라는 것은 여기 처음에 변화하기 시작한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요 기울기 가지고 1까지 다 변화하면은 그때 시간이 이게 1이다. 타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변화하는 그 변화 속도 가지고 계속 변화를 했다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인 변화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인데 실제로는 여기 점점 하면서 변화가 느려져서 무한히 쭉 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스텝 응답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t가 타우만큼 됐을 때 63% 최종적인 궁극적인 값이 63%만큼 변하고 t가 2배 타우일 때 86, 87%만큼 변화한다고 했는데 3배 타우면은 95%, 4배 타우면은 98%, 5배면 한 99% 정도 되죠. 그래서 그 y의 값은 한 타우 값이 한 서너 배가 되면은 거의 최종적인 값에 가까이 간다. 5% 이내 오차가지고 가까이 간다. 그래서 5%가 얼마나 정확한 값이냐에 따라서 뭐 3배의 타우냐 4배의 타우냐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이 된다 하는 얘기이고 요 응답을 그러니까 요거를 t로 미분하면은 y 나누기 a를 t로 미분하면은 y 프라임 도함수는 이와 같은 게 되고 그 도함수가 이와 같이 되는데 t가 0일 때 도함수는 얼마입니까? 타우분의 1이죠. 타우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전 응답의 예제 2번 시간상수 0.1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가 처음에
90도 페르나이트가였는데 이 온도계를 100도 페르나이트 물에다가 풍덩 집어넣었을 때 온도계가 98도 페르나이트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0.1분. 그렇게 되면 이 지금 값을 붙인 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미분을 뜻하는 우리가 이제 미분 표시할 때 이와 같이 DDT를 써서 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은 여기에다 점을 찍기도 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프라임을 해서 미분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T 프라임은 편차 변수를 뜻합니다. 편차 변수. 지금 원래 편차 변수가 아닌 원래 변수를 소문자로 썼었으면은 원래 변수를 소문자로 썼었다면은 편차 변수를 대문자로 쓰는데 가령 우리 온도는 벌써 T니까는 시간 T랑 구별하기 위해서 온도 T는 대문자로 쓴단 말이에요. 온도 T는 대문자로 쓰면은 그 편차 변수를 달리 쓸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프라임을 해서 편차 변수를 표시합니다. 이건 이 책에서 사용하는 그 표기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수학적인 모델이 이와 같은 거는 미분 방정식,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표기 조건,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정상 상태 입력 함수가 100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우리 시뮬링크 이것도 시뮬링크를 써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 질문도 좀 나왔는데 우리가 결국 B라는 게 여기 저 도함수를 적분을 하는 거죠. 도함수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0에서부터 전 t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도함수라는 것은 TB 100도 빼기 현재 온도 그거를 타우분 A라는 그 개인 요소를 곱해주면은 요 위에 요게 여기서 얻은 거죠. 그 다음에 타분 A 곱하는 게 여기서 얻었으니까 비로소 이제 도함수가 나오는 거고 그 도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온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뮬링크를 통해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보기 힘들죠. 90도에서 100도씩.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얼마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은 보기가 힘들까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요거 이제 그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붙이면은 그 까만색이 요거 바뀌어가지고 하얀색으로 되죠. 하여튼 그래서 90도에서 이와 같이 100도로 바뀌는데 근데 그때 98도로 걸리는 시간 98도 여기 있죠. 98도가 되는 시간은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편차 변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편차가 0에서부터 10까지 벌어질 텐데 그중에 8만큼 벌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이와 같다. 우리 여기가 63.2고 여기가 86.5%라고 그랬죠. 여기가 0.865, 8.65도씨가 되니까 여기가 한 0.1하고 0.2분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책에서 여기 0.6까지 구하라고 그랬길래 스탑타임을 0.6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 당연히 같은 그래프인데 요거는 편차 변수 사실은 요건 T 프라임이라고 쓰는 게 맞았죠. 그 다음에 요게 T 온도가 90도에서 100도까지 변하는 것 같은 모양을 얻었습니다. 또는 이거를 매틀랩으로 이제 할 때 이와 같은 그 미분 형태로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전달함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하죠. 시뮬링크 시작한 지 또 오래 걸리네. 훨씬 더 간단한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그 선형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비선형 모델에는 이 전달함수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힘을 넣기 시작하는데 한참 걸리네. 여기 이제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0부터 100까지 변화하는데 모델링을 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는 말하자면 타우분의 t를 썼었는데, 타우가 이제 0.1일 때인데 타우가 값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타우가 요거는 작은 경우이고, 요건 이제 타우가 커지는 경우인데, 타임 컨스탄트가 작다는 얘기는 금방금방 빨리빨리 변화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타임 컨스탄트가 크다는 것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시뮬링크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컴퓨터가 느리지. 그래서 여기 전달함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전달함수. 전달함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전달함수가 타우 s 더하기 1분의 1이죠. 타우가 얼마입니까? 0.1이라고 그랬었어요. 타우가 0.1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여기에서 분자의 개수는 1입니다. 분자의 개수는 1이고 분모의 개수가 여기 고차항부터 개수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0.1하고 그 다음에 1, 0.1하고 1. 여기 콤마 안 붙였죠? 그냥 한 칸 띄고 1. 그래서 0.1하고 1. S가 0.1, 아니, 타우가 0.1, S의 개수가 0.1, 그 다음에 1 하고 적용을 하면은 전달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입력은 소스죠. 소스에서 탭 함수. 전화하는 시간은, 전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0이고, 초기값은 0, 그 다음에 최종값은 이거 10으로 변하는 거였죠. 최종값은 10.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싱크에서 커프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고, 중기 시간은 0.6. 그래서 0.6. 이용을 하면은 0에서부터 여기 10까지 이와 같이 쭉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간단해졌죠, 문제가. 그래서 전달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미분 방식 푸는 거를
시밀링크에서 이와 같이 전단수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펄스 리스판스 XS가 1이면은 GS가 타우 S 더하기 1분의 1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역변화를 하면은 이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식이 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니까는 뭐 어떠한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나는 계단 함수는 세면대에다가 차가운 물인데 뜨거운 물을 넣기 시작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서 뜨거운 물의 온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세면대가 계속 흘러 넘칠 때. 근데 이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냐면 세면대에다가 물을 틀어놓고 주사기로 잉크를 쫙 밀어넣었다고 싶다. 그러면은 세면대의 물이 갑자기 파랗게 됐다가 계속 물이 흘러 넘치면은 다시 원래 색깔 없는 맹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전달 함수를 넣고 임펄스 함수를 펄스 함수를 넣어서 여기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임펄스를 근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램프 함수 S 제곱분의 1이 돼서 부분분수로 분해하고, 이게 그 책에 보니까 나도 가끔 오타 잘 치지만은 책에서 이 부분이 좀 틀렸죠. 여기가 그러니까 95쪽에 정사 입력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정리하여 부분분수로 분해하면 그 문장에서 쭉 따라가면 오른쪽에 S제곱 더하기 1분의 타우가 그 책에 있는 거 S제곱이 5타입니다. 여기가 S제곱이 아니고 S가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게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여기가 S제곱이 아니고 S가 돼야 된다. 이게 맞는 거고 책에 있는 식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를 여기 램프 함수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 입력이 이와 같이 램프 함수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쭉 올라가면 출력은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과도기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거의 직선으로 그대로 따라 올라가죠. 그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의 차이가 B타우다. 그 다음에 이 차이가 타우다. 그래서 타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사인 함수,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입력은 크기, 진폭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주기, 오메가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응답은 1차계 타우 S 더하기 1분의 1,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A 오메가 같이 되는데, 이거를 어찌됐거나 A는 주어진 값이고 B, C, D 세 개의 우리가 미지수를 갖는 부분분수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건 뭐 여기는 뭐죠? 그러니까 헤비사이드 확장을 써서도 B를 구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냥 다 통분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와 같이 해서 구하면은 여기가 B 더하기 C 타우가 A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D 타우는 0이 되고 D 더하기 B 오메가 제곱도 0이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BCB를 구하면은 여기 B에 해당하는 계수가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계수가 여기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D에 해당하는 계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역변환을 하면은 여기 계수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계수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부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값, 여기 사인 값이 나오죠. 코사인 값, 사인 값이 나오는데 요거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타우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를 굳이 여기 스퀘어 루트로 해서 두 개로 나눠 썼어요. 뭐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여기 스타, 스타, 스타 두 개 항으로 그래서 각각의 항을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눠졌는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가상적으로 사인 P는 이렇다, 코사인 P는 이렇다 하면은 여기 오메가 타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가 있으니까 사인 P는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가 있고 여기 1이 있는데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하면은 분모랑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여기 오메가 타우를 요렇게 하니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하면 이제 1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P, 사인 P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1이 되니까 요거를 코사인, 요거를 사인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가 되고 이때 B는 이제 이런 값을 만족하는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요 값, 첫 번째 항. 요거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익스포넨셜 속에 마이너스 t 나오고 타고가 되고 이건 0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요거의 영향은 없어지고 요거만 남습니다. 요거만 남아서 이제 여기 지금 a하고 요거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그래서 계속 일정한 형태의 사인 커브가 나오죠. 일정한 형태의 사인 커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이겁니다. 이거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하첨자 S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공학에서 배우던 스테디 스테이트랑은 다르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가령 여러분들 지금 방에 듣고 있으면서 혹시 방에 불 켜놨나요? 형광등 켜놨어요? 조명도 하여튼 켜놨다면은 그 불의 밝기가 계속 변화합니까? 밝았다 어두웠다 그래요? 그냥 일정하게 밝죠. 그거는 왜냐하면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100V 전기가 220V 전기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20V로 들어오는 교류 전기 어떤 겁니까? 60Hz에 가는 1초에 60번 사인 커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 스테디 스테이트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그 교류 전기 1초에 60Hz에 60번 변화하는 사인 커브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전등의 밝기는 일정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얻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의 출력은 사인 커브이고 프리퀀시는 입력이랑 똑같이 오메가를 갖는다. 요 솔루션의 특징이 그다음에 요 함수의 앰플리튜드는 A 나누기 요거인데 입력은 A였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 나누기 출력의 크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항상 1보다 작다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보다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테뉴에이트 됐다. 신호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는 우리가 페이즈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즈 앵글. 그래서 이 페이즈 앵글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건 페이즈 앵글이고, 이거를 우리가 그 레그 타임, 오메가로 나누면은, 이건 이제 앵글에서부터 시간의 단위를 갖는 값으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를 이와 같은, 시간으로는 이와 같이 느려진다 하는 겁니다. 오메가 t를 곱한 게 앵글이죠. 그래서 여기 P는 앵글이고, 페이즈 앵글이고, 이거를 프리퀀시로 나눠주면은 시간적으로는,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요만큼의 이제 차이를 두고 변화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 오메가 t의 이와 같은 전달 함수로부터 나오는 출력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입력은 여기 좀 흐릿하게 된 커브이고 출력은 이와 같은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일정한 형태의 커브가 나오는데 앞에는 조금 다르죠. 여기 좀 솟구쳤었죠. 그래서 예제 4.3은 이제 여기다 수치를 대입을 한 겁니다. 사인 커브를 집어넣어주고 수치를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는 그 입력이고 이게 출력입니다. 이게 출력이고 이 점선은 요거만 그린 거예요. 점선은 요거만 그린 거라서 이게 우리 가는 정상 상태 결과라고 부르는데 정상 상태 결과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실제 출력하고 한 여기 정도면 실제로 구별이 안 가죠. 근데 처음에 과도기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도기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 좀 차이가 나는데 얼마 이상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거를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입력 변수, 출력 변수, 편차 변수, 전달 함수, 응답, 시간 상수, 밀착의 블록 다이어그램, 또 줄어든다는 어테뉴에이션, 그다음에 페이지 레그, 이와 같은 이상 지연,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들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차계 응답, 스텝, 임펄스, 램프, 사인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응답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지, 그러니까 각각 스텝의 응답에 대한 거는 이제 KP하고 타우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응답은 결국은 일정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계단 응답, 임펄스 응답, 그다음에 램프 응답, 사인 응답, 이와 같은 모양, 여기 이제 어테뉴에이션 등 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출석 확인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대로 한번 회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